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문요청 총연습 추리 파트 진행하게 될 류준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책에 대해 구성 설명 한번 잠깐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는요, 여러분 언어 추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언어 추리 파트에는 명제가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게임, 그 다음에 어휘와 오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언어에 대한 추리 내용입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기가 쉽겠죠. 일단 첫 번째 명제 같은 경우는요. 명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P면 Q다, Q면 어리다. 이제 여기서 P면 어리다까지 가는 3단 논법부터요. 귀납법, 그다음에 연역법 이제 이런 것도 등장할 수 있고요. 조건제에 등장하는 어떤 명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명제를 조금 넘어선 흔히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명제 문제까지 마구마구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명제의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게임이라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논리 게임이라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조건들이 막 주어집니다. 어떤 명제에 참이 명제가 등장했을 때 그 중에서 뭐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고 혹은 누군가는 어떤 사건이었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는 얘이다.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사실을 막 열거해 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쪽은 여러분 재미는 있어요. 문제 푸는 게 한 문제 한 문제당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한 영역인 거고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어휘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오류 파트는요, 여러분 저랑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 언어 선생님과 같이 하실 거고요. 그쪽 파트는 언어 선생님과 같이 어찌든 구분을 좀 지어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요, 여러분 수적 추리 파트인데요. 수적 추리 파트에서는 여러분 수열 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용 추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형태의 여러분 모든 걸 다 합쳐서 수적 추리라고 하는데요. 가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열이 숫자로 나오면 수열 추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나오면 문자 추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으로 나왔으면 어떤 도형으로 나왔으면 그건 그냥 응용 추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러분 수열이에요. 그래서 수열 파트에 나오는 그 수열을요, 여러분 개념을 조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놓은 수열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놓고 문제를 볼 때마다 얘는 3번에 해당하는 거네, 얘는 5번에 해당하는 거네, 얘는 4번에 해당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시켰을 때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20초 내에 풀어야 됩니다. 20초 내에 풀 수 있게끔 제가 마련해 드릴 거고요. 모든 문제를 봤을 때 20초 내에 풀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시간적인 어찌 보면 개념에서 충분히 다음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쪽은 여러분 시간 1분 내에 잡고 있다 그러면 절대 어찌 보면 안 푸느니만 못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었을 때 여러분 20초 정도로 풀었을 때야 40초를 뒤쪽에 세이브를 시켜줄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 못 넘겨주면서 이 한 문제를 풀었다? 네,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20초 내에 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니까 이쪽은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을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체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도식 도형 추리 파트인데요. 이쪽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개념 같지는 않고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기본에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들 위주로 지금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 대기업 위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여러분 그 문제들이 그 해의 거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해의 핵심적인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히면 당이고요. 이 문제를 뭐 틀리면 락이었던 당락을 좌우했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일단 빈출예제를 막 잡아놨어요. 그래서 빈출예제 잡아놓은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뒤쪽에 있는 모든 기본 문제, 발전 문제 있는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게 빈출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 문제랑 발전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 거 통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추리 파트에 나온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담아놨습니다. 책에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흔히 말하는 추리 파트에 대한 내용들은 또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으로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는요, 추가적인 연습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나 발전 문제를 왜 실어놨냐면 여러분한테 연습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앞에 것만 빈출했지만 쓱 풀 줄 알고 나는 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줄 아는 그걸 바탕으로 뒤쪽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배워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해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왜 제가 존재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언어 추리예요. 명제 추리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언어 추리의 명제 추리 파트 문제고요. 네, 처음에 일단 핵심 체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명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명제의 여기대우로 활용할 문제는 반드시 알아둡시다. 3단 논법, 집합과 벤 다이어그램 등의 문제는 기호와 도식화하여 풀어봅시다.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형별로 학습해 둬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긴 여러분 제가 그냥 정말로 정석적인 언어를 썼어요. 너무나도 일반적인 언어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명제 추리는 몇 초, 이것도 한 2, 30초 내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빨리 풀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려운 문제인지 아닌지를 빨리 아는 그 눈빛, 그 통찰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넘어가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진물은, 네, 진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처음에부터요, 여러분, 모든하고 어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모든 A는 어떤 B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녀석은요, 지금 B에 속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A는 어떤 B래요? B의 일부분이란 소리예요. 어떤 B는 C이다 그랬거든요. 그 소리는 뭘까요? B 중의 일부는 C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B 중의 일부가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어차피 A라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디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B랑 C의 교집합 개념이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B는 B 중에 어떤 부분은 C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요. 모든 C는 A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C의 모두는요. A가 아니래요. 그럼 이 부분이 있다는 소린가요? 없다는 소린가요?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엔요. 어떤 C는 B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C 중에 B가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존재하고요. 여러분 여기도 존재하고요. 여긴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도 존재하고요. 여기는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퀘스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는 거죠. 모든 C는 B이다 그랬어요. C가 B 안에 다 들어갑니까? 이거예요. 근데 밖에 삐져나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B는 A입니까? 그랬어요. 모든 B는 A 안에 들어갑니까? 네, 거꾸로 됐죠. 어떤 A는 C이다 그랬는데요. 어떤 A, A의 일부분 중에 C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거고요. 어떤 C는 어떤 A이면서 모든 B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C는요. 어떤 A이면서 여기가 틀려버렸죠, 여러분. A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C는 A랑은 아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AND로 연결이 된 거라서 어떤 A이면 A이거나 모든 B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뭐죠. 뒤쪽 것만 보면 되겠지만요. 여기는 어차피 AND인데 앞에 것부터 삑 틀렸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보나마나 5번이 되겠죠. 어떤 B는 A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B, 어디죠? 여기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왜냐면 B랑 C의 지금 교집합 부분이 존재하는 걸로 보아서 A에 속하지 않는 B라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B는 A가 아니다가 여러분 참이 되는 어찌 보면 그런 진술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림 상태에서 여러분 보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익숙하게 되지 않으면 뭔 소리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요. 연습이 무조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두 번 풀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명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는 시간을 여러분 50초를 잡아놨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유형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게 된다면 여러분 50초 내에 가능할 거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50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어떤하고 모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화 시켜야 되고 그걸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을 때는 분명히 50초 내에 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연습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저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서 또 해석을 해볼게요. 빈출 예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정도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려운 거 등장할 수 있고요. 훨씬 쉬운 것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여기대우입니다, 여러분. 여기대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명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명제죠. P면 Q이다. 그죠? 네, P면 Q이다를 제가 너무 크게 썼네요. P면 Q이다. 네.
이 녀석의 어찌 보면 역을 구하세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역을 쓰세요. 그러면 뭐예요? 역관계라 그러죠. 서로 역관계는요. 자리를 뭐 하나요, 여러분? 바꿉니다. 자, Q이면 P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가요. 서로 무슨 관계다 했는데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여러분 서로 앞에다가 아니야를 붙이는 겁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라는 문제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Q이면 P다 였으면요. 이쪽을 갖고 또 역시 여기도 이 관계를 써주면 Q가 아니면 P가 아닙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도 서로 무슨 관계인가요? 이 상태가 뒤집어져 있는 관계가 요 관계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역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요 반대쪽 대각선으로 가는 요 관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의 관계, 얘랑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는 무슨 말을 쓰냐면요. 대우관계라는 말을 쓰죠. 대우관계는 왜 중요하냐면 원래 있었던 얘의 명제가 주어진 명제였다면요. 이 명제와 완전히 똑같은 명제예요. 생긴 건 달라 보이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동치라는 개념이라고 써요. 서로 같다는 소리예요. 모양은 달라요. 하지만 서로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명제가 등장했을 때 항상 말장난에서 이런 게 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에서 이건 여기야. 이건 뭐 이야.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얘가 만약에 참인 명제잖아요. 그러면 대우는 같은 명제이기 때문에 항상 참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나 이는요, 몰라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명제가 참이었다면 이쪽 역이나 이로 가는 거는 역의 답에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과 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결론을 통해서 얘의 대우 명제까지도 참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이미 이왕 여러분 이쪽 공부를 한 번을 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다가갈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안경을 쓴 사람은 가방을 들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이거 다 쓰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흔히 말하는 안경이라고 하고요. 쓴 사람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뭐 안 쓴 사람을 X라고 해볼까요? 안경을 쓴 사람은 가방을 들지 않았대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도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요.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뭐래요? 키가 크지 않대요. 그러면 키가 크지 않아요 라고 적어보죠. 이렇게. 그 다음은요. 스카프를 맨 사람은 가방을 들었대요. 이렇게. 그럼 요 세 개의 명제가 반드시 참일 때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들은요. 연결하는 어찌 보면 논리의 흐름의 문제를 묻는 겁니다. 논리의 흐름이에요. 이어질 수 있는 걸 찾으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스카프를 맨 사람은 가방을 들었기 때문에 가방을 든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혹은 스카프가 나온다든지요. 근데 여기는 스카프나 가방은 아예 없고 가방만 여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를 갖고 여기다가 어찌됐든 붙여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과 똑같은 명제가 여러분 뭐였죠? 완벽하게 똑같아요 라는 명제는 이 녀석의 대우 명제. 이 녀석의 반대말 가방을 매면요. 안경을 쓰지 않는다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방을 맨다 해서 안경을 쓰지 않는다까지 여러분 논리적인 흐름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안경을 쓰지 않았다가 연속이 되는 어떤 명제가 하나 있죠. 그러면 키가 크지 않다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명제가 어찌 보면 다 섞여서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요. 이런 논리의 흐름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죠. 대다수의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뭘 구분을 지어주자면요. 네. 예에서 예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 문제도 나오겠죠. 네. 이거의 대우 문제랑 이 문제랑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예에서 예겠죠, 여러분. 혹은 예에서 예도 간혹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붙어 있는 거 위주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가장 멀리서 가장 멀리 가는 걸 위주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스카프를 맨 사람은 키가 작다. 이 명제가 참이에요. 스카프를 맨 사람은 전혀 없죠, 여러분. 맨 앞에 스카프를 맨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혹시 대우인가? 이 명제에 대우를 묻고 있나?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 스카프를 매지 않았다죠.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 있나요? 키가 큰 사람은 딱 하나 있고요. 스카프를 매지 않았다? 이 녀석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되게 짜여진 각본처럼 흐름을 알면요. 흐름을 잡아놓고 거의 맨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거를 이어놓은 요 녀석에 대한
그냥 명제나 대우 명제를 찾아주면 답이고요. 거기서도 한 칸 더 꼬았으니까 대우 명제가 거의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쪽에서 대우 명제를 빨리 찾아보는 것도 나름의 여러분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흔히 말하는 체계화를 좀 시켜나가야 여러분이 어찌 보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점점요.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3단 노법 문제고요. 네. 자, 다음 문장을 읽고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1분이나 주어졌지만 이건 1분 내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의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그러면 not 의류죠. 어찌 보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 의류 X라고 써도 돼요. 핸드백을 팔 수 있다. 핸드백 팔 수 있습니다. 그럼 핸드백을 팔 경우에는 구두를 판매할 수 없대요. 그럼 곧바로 연결해보죠. 구두를 판매할 수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의류를 판매하려고 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구두를 팔지 않고 핸드백을 판매합니다. 자,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의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의류만 판매하게 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요게 어찌 보면요. 뭐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긍정 개념으로 나왔잖아요. 의류를 판매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의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얘랑 얘랑의 무슨 관계가 또 등장했는 것 같나요? 그죠? 대우 관계가 등장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구두를 팔고 네, 의류를 팔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구두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를 판매하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를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등장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약간 애매하긴 한 3단 논법 문제이긴 했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요 논리의 흐름이고요. 여기서 논리의 흐름에서 의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결국 구두를 판매하지 않습니다인데 요 말을 싹 바꿔버린다면 그죠? 구두를 판매한다면 의류를 판매하게 되니까 여기 의류를 판매하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는 구두를 판매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두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지 의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닌데 조금 독특한 유형의 문제였어요. 뒤쪽에 여러분 일반적인 문제들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네, 다음 문제 같이 보실게요. 명제와 집합 문제고요. 다음 중 A와 B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분 30초나 주어졌는데요. 이것도 2, 30초 내에 풀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현실인 거는 이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그 정도의 난이도라는 소리예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와 B 사이에 도출되는 결론 틀린 것을 고르면 그랬는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랐거나 야채를 좋아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랐거나 여기는 5월이죠 여러분. 5월이에요.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야채를 싫어하며 여기는 and예요.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처음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 흔히 말하는 도식화를 좀 시켜놓자면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랐거나 야채를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마른 사람이 있어요. 네, 마른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 네,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마르거나 야채를 좋아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요 부분일 수도 있고 요 부분일 수도 있고 요 부분일 수도 있고 요거 2개짜리일 수도 있고 요게 2개짜리일 수도 있고 요거 3개 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야채를 싫어한다는 소리는 여기에 바깥에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and예요. 여러분 여기는 and고요. 뚱뚱하대요. 뚱뚱하다는 거는 마르다의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반대와 야채의 반대말. 한마디로 요 바깥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거는 여러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우 명제를 써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야채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and의 여러분 반대말은 or예요. 그죠? 네. 야채를 좋아하거나 마르면 뭐라는 소리죠? 건강관리를 잘한대요. 그 소리입니다. 야채를 좋아하거나 네, or 마른 사람이면 한마디로 방금 했었던 그 위의 영역이죠. 네. 이 영역이면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건강 관리가 여러분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 상태인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틀린 걸로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첫 번째 봤더니요. 건강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달리기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거 맞는 거고요. 마른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한다 그랬는데
마른 사람은 무조건 건강관리 안에 껴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모두 달리기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마른 사람이, 그죠? 마르지 않은 사람이 모두 달리기 싫어한다는 건 아니다는 거는 여기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요런 말을 썼다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쓴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존재할 수 있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달리기는 무조건 여기 껴있으니까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되겠네요. 달리기를 좋아하며 뚱뚱한 사람,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네, 만약 여기 안에 들어만 있다면, 그죠? 건강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올 말이네요. 여기서 여러분 확정적으로 지금 말하기에 조금 애매했던 문장이 요거 3번하고 5번이라고 좀 주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틀린 거는 4번은 확실히 틀렸고요. 3번, 5번은 여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맞는 명제이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고요.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라가 일단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틀린 것과 옳은 것과 알 수 없음은 다른 겁니다. 명제에서는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틀린 말을 찾으라는 소리고요. 알 수 없음을 고르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걸 고르라는 소리고요. 확실히 옳은 걸 고르세요 그러면 당연히 옳은 걸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풀어줬던 문제입니다. 답안지는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답안지랑 왜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냐면 말로 하는 거랑요. 글로 쓰는 거랑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요. 글로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글 내용 여러분 정석적인 풀이니까요. 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 뒤쪽에 이제 기본 문제랑 발전 문제가 계속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다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보다 여러분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 개 문제 유형들이 막 등장하니까요. 모두 다 풀어보시고 모두 다 시간적인 개념을 잡고 가셨을 때 여러분은 큰 도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네요. 네, 다음 테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